안녕하세요. 승살TV의 한정환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중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시는 경우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강제추행, 우리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지만 적극적인 합의나 기타 양형 주장을 통해서 벌금형으로 선고가 끝난 그런 사건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 방문해서 특정 어떤 서비스를 받던 중에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좀 만진 것 같아요. 그 행위가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가게의 CCTV, 피해자의 진술 등의 사정으로 비추어 봤을 때 해당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형사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거쳐야 하는 관문은 바로 인부입니다. 인부가 뭐냐면 인정 또는 부인의 준말인데요.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지 아니면 부인할지 이것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인정을 하게 되면 추후에 이것을 뒤집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추후에 번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번복을 해서 부인을 한다고 해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실된 번복이다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되겠죠. 더더군다나 이런 경우는 괘씸죄까지 더딥혀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의뢰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실 때 이 혐의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냐 아니면 부인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그것은 당연하게도 우리 의뢰인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인이 억울해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괘씸죄가 무섭기 때문에 부인하시더라도 고객님 이것을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이거 그냥 인정하고 선처받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도 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처음에 경찰에서 조사받을 단계, 그 다음에 경찰에서 송치가 돼서 검찰로 가는 단계, 검찰에서 기소가 돼서 법원으로 가는 단계, 법원에서 수사 기록을 등사해가지고 본 다음에 단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그 증거와 관련해서 부동의를 해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 여러 수사와 재판 과정에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요. 그 단계마다 인부를 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부인을 하다가 사건이 송치가 됐다. 그러면 이때쯤 돼가지고는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인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4-5가지 단계가 있는데 최종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에 있어서 아주 큰 불이익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포기하고 무조건 자백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라든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처음부터 부인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결과가 더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위험하다 싶은 그런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때는 태도를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에 맞게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예 부분도 피해자가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합의를 종용한다든지 가서 막 합의해 주세요 막 이렇게 강요한다든지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피해자의 변호사가 있다면 대부분 피해자 측에서는 국선 변호사든 아니면 사선 변호사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전화를 해서 저자서로 사과를 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제안을 하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새는 이제 형사공탁이라고 해가지고요. 피해자의 의사가 없더라도 말하자면 합의해주겠다는 그런 허락이 없더라도 법원에다가 이 피해자의 피해금을 위한 어떤 특정 금액을 맡겨놓는 방식으로 해서 양형의 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탁을 하는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그 사정을 굉장히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물론 공탁보다는 당연히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들어간 합의가 훨씬 더 좋은 것은 맞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요, 우리 강제추행 사건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런 행위가 있었던 어떻게 보면 죄질이 안 좋은 그런 사건이었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상대방에게 꾸준하게 합의 시도를 한 결과 합의에 이를 수가 있었고요. 법원에서 벌금형이라는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벌금형이 아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피해자의 어떤 노력, 그 기록상 나타나는 반성하는 그런 태도, 여러 가지 점들을 잘 주장을 하게 되면 징역형, 집행유예 이런 것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충분히 종결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태도를 분명히 하셔서 인부와 관련해서 결정을 하시고 그것에 맞게 변호사 상담을 하셔가지고 사건을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